예민수의 경제 토크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과 지주사의 투자 기회가 남아 있는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와,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사실은 지주사 뭐 증권주 그죠? 오늘은 지주사 얘기하니까 주가 엄청 올랐어요, 그죠? 강하게 네.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유력하긴 했지만 확정이 아니었잖아요. 에이, 될거 알고 될 줄 알고 있었던 거죠, 뭐 사실. 아니 근데 또 항상 변수는 있지. 항상 변수가 있었고 있는데. 항상 예측과 반대로 가는 게 우리 예전에 뭐 그 해리스가 뭐 될 거라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렇죠. 초반에는 해리스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뭐 물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개인 물론 생각이 다르니까. 차이가 그래서 많이 났는데 그런 기대감이 벌써 5월 달부터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선반영된 거죠. 네, 선반영돼서 평균 상승률이 뭐 59% 평균이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네이버도 들어가 있고 카카오도 들어가 있는데 심지어 주가 최근에 부진한 포스코홀딩스까지 포함했는데 평균 상승률이 59.4%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지주사에서 주도주의 흐름을 가져갔던 두산이라든지 그렇죠, 네. 뭐 한화라든지 두산은요. 재미난 건 작년에도 175%의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이번에 또 역대급 또 지금 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125% 최근 2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이 300%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242%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HD 현대 같은 경우가 42%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뭐 CJ, LS 이런 것도 그렇죠, 94%, LS 94%, CJ 60%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롯데지주가 뭐 52%, 효성이 48%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엄청난 지주사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새 정부 출범의 최대 수혜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지주사의 상승률을 금융주와 고배당주와 같이 세 개의 묶음으로 보면 지주사, 금융주, 고배당주의 어떤 레벨업은 전체 우리나라 지수 당연히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거버넌스 이슈와도 맞물려서 상법 개정과도 맞물려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도 맞물려서 전체적인 지수를 레벨업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하지 않을까. 지주사 자체는 포지션이 작지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이제 다 반영됐다는 게 아니라 더 반영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반영될 여지가 이제 조금 있지 않을까. 왜냐면 조금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지주사들이 왜 오르는 거냐 구체적으로 그죠? 이유를 그거를 따져보면 얼마나 반영됐는지 더 오를지가 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주사가 그러면 원론적인 얘기로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왜 오르는 거예요? 재미난 거는 요거 제가 가장 최근 6월달 이재명 정부 들어와가지고 수급 6월달 수급만 봤더니 속속들이 우리금융지주 물론 이거 금융 쪽에 해당되긴 합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키움증권 이런 금융주 요 밑단의 15위권 밑에는 이제 뭐 SK라든지 순수 지주사들 CJ라든지 LS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 지주사들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한 달 전부터 샀는데 6월 달 들어서 급하게 더 많이 사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신정부 수혜주를 찾는데 지주사가 수혜주인데 워낙 포트폴리오의 편입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갑작스럽게 일시적으로 담으면서 수급에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수급이 동시에 좀 받쳐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두산이나 HD 현대나 한화는 갖고 있는 자회사들의 실적 모멘텀이 너무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탄탄한 거는 두산 같은 거는 예를 들어 두산전자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뭐 로보틱스는 조금 부진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두산전자가 하드캐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화 같은 경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조선단에 방산단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방산단에 하나 시스템, 그리고 조선단에 하나 오션, 그다음에 반도체단에 하나 비전이 하드캐리를 했고요. SK 같은 경우는 중간지주사를 갖고 있는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로 하드캐리를 하고 그다음에 SK 관련된 뭐 오션 플랜트라든지 다양한 그
다양한 이제 자회사들이 골고루 실적 상승을 가져왔고요. HD 현대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HD 현대의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 거는 오일뱅크의 사실 배당 수익인데 그게 박살이 났거든요. 전분기 대비 70% 이상 빠졌는데 그거를 뭘로 벌크업했냐면 조선,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위포, HD 현대 삼호중공업이 하드캐리를 하고 전력기기에 HD 현대 일렉트릭이 하드캐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HD 그 현대 마린 솔루션이라고 조선 관련돼서 AS를 하고 바다 위에 그 LNG를 개척하는 그러니까 개조 선박을 개조하는 사업이 또 잘 돼가지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1분기 대비해서 현대 오일뱅크가 이익이 79%나 감소했는데 그거를 조선과 선박 개조와 선박 유지 보수와 그다음에 전력기기 하드캐리하면서 벌크업을 해줬다. 자회사들의 워낙 실적 모멘텀이 좋았다. 그런데 가격까지 너무 밸류에이션이 너무 저평가돼 있고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너무 많이 적용되다 보니까 순식간에 수급과 붙으면서 신정부에 대한 그 공약 그리고 실제 정부에서 이미 발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등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지주사가 이제 더블 카운팅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지주사들이 지주사의 특성 때문에 밸류를 사실은 우리 시장에서 많이는 못 줬거든요. 그죠? 네네네. 지주사를 뭐 사실은 20배 주기는 어려워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낮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상으로 좀 찾아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지금 밸류 또 줄 수 있는 밸류는 어느 정도 수준인데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20배를 주긴 어렵습니다. 네네. 20배를 주긴 어렵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안도 통과돼야 돼 해야 될 네.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이재명 정부가 뭐 강력하게 했던 자사주 강제 소각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저PBR 종목들 밸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뭐 계속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하겠다고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자사주 강제 소각 여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자사주 10% 이상만 보유한 기업들도 너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자사주만 36%인데 이 중에 뭐 절반만 소각하면 지금의 시총에 뭐 최소 2배 이상 갈 정도로 그냥 평균적으로 40에서 뭐 100% 이상 다운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PBR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PBR 네. 지금 0.8배 미만들이 그렇지. 수두룩하거든요. PBR로 보는 게 맞겠네요. PER보다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 맞아요. 네,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할인율 적용할 수밖에 없고 음.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은 뭐 하나 같은 경우가 70%가 넘고 SK 같은 경우가 60%가 넘고 두산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두산도 57%대거든요.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그래서 PBR이 사실은 지금 보시면 올해 PBR 기준으로 SK가 여전히 0.4배에 불과하고요. LG 0.4배에 불과하고 HD 현대도 0.9배, 하나도 뭐 0.7배. LS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와서 1배까지 올라왔고요. 두산 같은 경우도 뭐 아까 주가가 뭐 300% 이상 올라왔기 네. 때문에 지금 PBR이 올해 기준으로 뭐 5배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PBR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두산은 또 PBR은 5배 정도 수준이지만 자기 자본 이익률 ROE 같은 경우는 16%거든요. 압도적으로 지금 지주사 중에 가장 높은 그 ROE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주사들의 평균 PER 기준으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뭐 롯데지주 뭐 200 몇 배 이거 카카오 이런 걸 빼면 한 1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 뭐 적정 밸류를 찾아가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PBR 기준으로는 평균 값이 1배가 안 되니까 0.7배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SK도 그렇고 1배가 안 되는 뭐 하나도 그렇고 회사에서 목표치는 PBR 1배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주사가 워낙 저평가돼 있었죠. 사실은 새 정부 출범 아니더라도 몇 년 전부터 지주사가 한번 재평가를 받을 거란 얘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 정부 출범되면서 그 이제 기대감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고 얼마나 사실 또 이런 게 나타날지는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지주사가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네. 네, 구조적인 문제점을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주와 최대 주주의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는 겁니다. 일반 주주가 3.5%의 지분율 가지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60% 이상을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일반 주주, 소액 주주와 실질 지배자, 최대 주주의 이해 상충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최대 주주의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거는 바로 최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입니다. 자사주 같은 경우 아까 롯데지주가 36%나 들고 있다고 했는데 경영권 방어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주사의 자산 가치를 올리거나 영업 가치를 올리거나 상장회사의 지분 가치를 올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리밸런싱하고 신사업 발굴을 현금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최대 주주의 사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부분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자사주, 우선주 모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3법 개정안을 통해서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최대 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된다. 그러면 지수 자체도 확실한 부스트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큰 변화죠. 사실은 지금 네네. 생각하는 대로만 되게 되면 큰 변화고 한국 시장이 고질적으로 이제 디스카운트 왔던 요인들이고요. 없던 모멘텀이 네, 생기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걸 만들어가는 건데 그럼 지주사가 먼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기대감과 사업 구조와 또 오른 거 이런 걸 반영했을 때 지금 관심주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네, 역시나 두산을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자체 사업 모멘텀이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두산은 이미 두산의 전자가 지금 굉장히 하드캐리를 하고 있는 네. 이유가 일단 두산전자가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비중 자체가 지금 50%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마진이 이미 1분기 기준으로 거의 28.8%, 그러니까 30%에 육박하고 계속 이게 30%대, 30% 중반대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엔비디아 납품이 쉽지 않은 게 대만 업체들이 싹쓸이 하고 있는데 네. 대만의 EMC가 아주 강력한 경쟁자인데 엔비디아 지금 뭐 블랙엘에 들어갔다는 그러니까 블랙엘 업그레이드 버전 GB300에 들어갔다는 루머가 돌았는데요.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엔비디아 들어가는 거 블랙엘 최신 버전 GB200이나 GB300에 기존의 그 컴퓨팅 트레이하고 스위칭 트레이 두 개 다 컬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가장 최신 버전 차세대 루빈에도 두산전자 삐지가 단독으로 지금 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된 모멘텀이 45%대 마진을 계속 유지하면서 매출 사이즈가 전체 매출에서 지금 뭐 1,600억 정도, 뭐 2,000억, 2,500억, 3,000억 정도 사이즈까지 커진다는 거. 경쟁사 그 EMC 같은 경우가 문제가 다양한 품질이라든지 뭐 양산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CC에 관련해서 드라마틱하게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요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라서 수출 가격이나 엔비디아에서 계속 비싼 가격으로 지금 두산의 이 동박 적층판을 CCL을 사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 향후 최소한 2, 3년 동안은 계속 최대 실적치를 갱신할 거로 보고 있고요. 순도 측면, 그러니까 CCL의 품질을 따지는 구리 순도, 레진 순도 모두 등급이 M4, M5가 가장 최상위 등급인데 요 두 개 모두 최상위 등급을 두산전자 삐지가 받고 있다. 그럼 엔비디아 모멘텀만 있냐? 가장 최근에 이 아마존을 지금 컬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아마존에 대한 모멘텀이 3분기부터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브로드컴의 고객사 구글의 네. 자체 주문형 반도체 설계 칩에도 컬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플러스 아마존과 구글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이 경쟁사들이 지금 사실은 두산보다 뭐 품질 경쟁력, 양산 경쟁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도 지금 사실은 캐파 증설에 대한 좀 리스크라고 하면 캐파 증설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네. 자금 조달할 거냐. 근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 68%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팔려면 한 달 전에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를 교환사채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많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68%를 들고 있기 때문에 요 지분 매각하면서 요걸로 충분히 캐파 증설 자금은 자본 조달을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요게 지금 두산 전자가 잘 나가는 거를 또 증명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증평 공장하고 김제 공장의 가동률이 112%로 역대급 가동률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 그래서 가동률 떨어지는 것만 봐도 사실은 두산전자 삐지의 그 부분을 알 수 있고 상장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제가 6월 9일 오늘자 기준으로 다 더해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 가치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오리콤 광고회사 이런 상장사들의 지분 가치만 제가 60%를 할인했거든요. 중복 상장 때문에 4조 5천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상장사들의 지분 가치를 뺀 나머지가 두산전자 삐지인데 두산전자 삐지는 지금 PER 최소한 15배에서 20배 이상은 줘야 되는데 이 상장사들의 지분 가치를 빼면 두산전자 삐지는
10배가 안 되는 수준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이 사실은 뭐 지주사 그전에는 이제 삼성물산 이런 쪽이 지주사로 가장 각광받았는데 네네. 최근에는 뭐 이번 새 정부 아니더라도 두산이 주목받고 많이 올랐고요. 여전히 두산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상황이시고 말씀해주시고 또 한 기업 준비되어 있네요. 네. 조선 쪽에 역시나 네. HD 현대인데요. 네.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강력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계속 이익은 꾸준히 2027년까지는 역대급 실적을 갱신하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 그다음에 선박 AS랑 선박 개조의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면서 실적을 하드캐리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HD 현대는 제발 이 HD 그 현대 오일뱅크가 이익이 조금만 덜 깎이면 실적이 더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HD 현대 오일뱅크는 그럼 언제 그러면 실적이 바닥 찍을 거냐? 지금 국제 유가도 계속 떨어지고 정제 마진도 하락하는데 실적 감소분이 계속 반영되는데 나머지 조선과 아까 말씀드린 전력기기 쪽에서 벌크업을 하는데 이 오일뱅크가 2분기까지는 조금 더 실적이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부터는 조금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HD 현대 같은 경우가 재미난 건 이 소위 말하는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데 한화, CJ, 삼성 같은 경우는 브랜드 로열티가 30에서 50bps입니다. 그런데 HD 현대 같은 경우는 브랜드 로열티를 5bps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뭐 4분의 1, 뭐 6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조적으로 브랜드 가치 평가를 다시 재평가한 다음에 재계약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브랜드 가치가 최소한 5bps에서 2배 이상 증가한 10bps로 브랜드 로열티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현대 이 오일뱅크의 실적이 전 분기 대비 79% 1분기에 빠졌는데 요게 2분기 때 한번 현대 오일뱅크 실적 충격이 있고 3분기부터는 현대 오일뱅크 실적 까먹는 것도 조금 다소금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주사 가운데서는 두산하고요. 그리고 HD 현대 두 네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